많은 영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홀가분해지려면 더 가지려 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고. 물건도 관계도 미련도 다 버려야 한다고. 그래서 다 버렸는데 이상하게도 홀가분해지지 않습니다. 버렸는데도 공허한 마음이 생깁니다. 당신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더 무거워진다. 짐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놓을 줄을 몰라서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이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왜 버리기만 하면 오히려 더 공허해지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가벼워 보이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3세 정민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니 집이 너무 넓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소파 안방에 걸린 옷들, 주방 찬장 가득한 그릇들, 이 모든 것들이 정민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버려야 할 때야.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야. 그래서 정민 씨는 결심했습니다. 버리자, 다 버리자. 새 출발하자.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고 안 쓰는 그릇들을 내다 주고 남편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웠습니다. 처음에는 후련했습니다. 집이 깔끔해지니 마음도 정돈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정민 씨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허했습니다. 집은 깨끗했지만 텅 비어 있었고 물건은 줄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밤마다 정민 씨는 울었습니다.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다들 버리라고 했는데 왜 나는 더 외로울까? 어느 날 밤 정민 씨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써놓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결혼 기념일마다 생일마다 특별한 날마다 남편이 정민 씨에게 쓰려고 준비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정민 씨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밤새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구나, 남기는 게구나. 정민 씨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무조건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내 인생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그리고 의미 있는 것만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찻잔 하나, 자식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한 장,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 하나, 이런 것들을 정민 씨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정민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는 이렇게 따뜻한 것들이 있었구나. 1년 후 딸이 정민 씨를 찾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뭔가 화나신데, 뭔가 가벼워 보이시는데, 뭔가 평온해 보이세요. 정민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남기는 거더라. 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소중한 것만 품는 거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려는 첫 번째 진실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버려라, 집착을 버려라. 과거를 버려라, 미련을 버려라. 그런데 막상 버리고 나면 공허해집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완전히 비워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언가를 담고 싶어하는 그릇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쓸모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무겁지만 의미 있는 것들로 적당히 채워져 있으면 균형이 잡힙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집을 비우지 않는다. 다만 불필요한 것을 치우고 필요한 것을 남긴다.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한다. 정민 씨가 깨달은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홀가분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식의 성공 대신 자식의 평안을 남기고, 돈의 액수 대신 돈을 쓸 줄 아는 여유를 남기고, 관계의 수 대신 마음이 편한 한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게 바로 노년의 미학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저것 체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영양제를 챙겨 먹고 운동을 하려 했습니다. 물론 건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건강해지려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살기 위해 건강을 지키는 겁니까? 이 질문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70세 병철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60대 초반부터 건강에 집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운동하고 하루 3끼를 정확히 계산해서 먹고 저녁 7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저녁 약속을 잡아도 거절했고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칼로리를 계산하며 먹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습니다. 건강은 좋아졌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정상. 의사는 칭찬했습니다. 모범 환자라고. 하지만 병철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이 의무였고 밥을 먹을 때는 즐거움이 아니라 계산이었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병철 씨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병철 씨보다 5살 많았지만 훨씬 더 밝아 보였습니다.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병철 씨가 물었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살지,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병철 씨는 놀랐습니다. 건강은 괜찮나?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 물론 예전만 못하지. 하지만 말이야, 건강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건강을 챙기는 거 아닌가. 건강이 목적이 되면 인생이 의무가 되더라고. 그날 이후 병철 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며 삼겹살도 먹었고 가끔은 늦게까지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강 수치는 조금 나빠졌지만 병철 씨의 얼굴은 훨씬 밝아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즐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두 번째 진실입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복원력입니다. 몸이 조금 아파도 웃을 수 있는 마음,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여유. 이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몸을 고치는 건 약이지만 마음을 무너뜨리는 건 생각이다. 하루 3번 웃는 사람이 하루 3번 한숨 쉬는 사람보다 더 오래 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노력하다가 정작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괜찮아. 오늘도 이렇게 숨 쉬고 있으니 됐지. 이 한마디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경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여행을 다니는지, 그 비교의 끝은 늘 허무입니다. 68세 은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남의 남편과 내 남편을 비교했고, 중년에는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했고, 노년에는 남의 노후와 내 노후를 비교했습니다. 친구가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하면 은희 씨는 유럽 여행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 손자가 대학에 갔다고 하면 은희 씨는 손자가 장학금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이기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은희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불안했고, 항상 조급했고,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은희 씨와 정반대였습니다. 소박하게 살았고, 자랑하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은희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뭐 특별한 일 없어? 친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일? 없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면 햇살이 좋고, 점심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지고, 저녁에 산책하면 바람이 시원하고, 그런 거 특별한 일인가? 은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은 평생 특별한 일을 찾아 헤맸는데 친구는 평범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희 씨는 오랜만에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항상 남과 비교할까? 나는 왜 내 것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구나.
아무리 이겨도 항상 위에 누군가 있고, 아무리 가져도 항상 더 가진 사람이 있구나. 은희 씨는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자랑할 때 더 이상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들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SNS를 보다가 남들의 화려한 삶을 봐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보며 오늘 하늘이 참 맑다고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은희 씨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늘 긴장되어 있던 표정이 부드러워졌고 늘 날카롭던 목소리가 온화해졌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전에는 안 그러셨잖아요. 은희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비교를 멈췄을 뿐이야. 비교를 멈추니까 내 것이 보이더라. 내 것을 보니까 감사하더라. 감사하니까 평화롭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세 번째 진실입니다. 비교를 멈출 때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남의 속도를 따라가면 내 인생의 박자를 놓칩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남보다 늦어도 괜찮다고 인정하는 순간입니다. 늦게 피는 꽃은 향이 더 짙고 오래갑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75세 석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3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텅 비어 있었고 말을 걸 사람이 없었고 밥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석훈 씨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친구들을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에 경로당에 가고 점심에 친구를 만나고 저녁에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수록 더 외로웠습니다. 웃고 떠들고 있는데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석훈 씨는 우연히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가던 곳이었습니다. 석훈 씨는 조용히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무도 없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석훈 씨는 그날 이후로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천천히 준비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는데 외롭지 않았습니다. 석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친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스러운 건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석훈 씨는 그날부터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했니? 그렇게 자신과 친구가 되어가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쓸쓸하지 않았고, 혼자 산책을 해도 외롭지 않았고, 혼자 집에 있어도 편안했습니다. 1년 후 석훈 씨의 아들이 찾아왔을 때 놀랐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즘 좋아 보이세요. 뭔가 평온해 보이세요. 석훈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웠거든. 혼자 있는데 외롭지 않더라. 나 자신과 친구가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네 번째 진실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의 비밀은 자기 자신과 친하다는 것입니다. 혼자 밥 먹을 때 쓸쓸한 게 아니라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고요함은 외로움의 반대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세상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만 들리는 인생의 작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과거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일, 말하지 못한 후회, 붙잡고 있는 상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묶어둡니다. 71세 명자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에게는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는 언니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유산 문제로 다퉜고 그 이후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는 언니 생각만 하면 화가 났습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랬을까? 밤마다 그 일을 되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는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언니를 만났습니다. 언니도 혼자 검사를 받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고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허리도 굽었고 머리도 하얗게 새었습니다.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년 동안 미워하느라 보지 못한 언니의 세월이 보였습니다. 명자 씨는 조용히 다가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 한마디에 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20년 만의 대화였습니다. 그리고 명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구나. 이 무거운 짐을 20년 동안 지고 다닌 건 언니가 아니라 나였구나. 그날 이후 명자 씨는 달라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개월 후 명자 씨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내가 자유로워지더라. 미움을 놓으니까 마음에 공간이 생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5번째 진실입니다. 미련은 마음의 무게입니다. 용서는 영혼의 가벼움입니다. 미련은 나를 붙잡고 있는 밧줄입니다. 용서는 그 밧줄을 스스로 푸는 일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강함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로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나 자신이다. 자, 이제 6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무섭고 슬프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가벼워집니다. 79세 윤석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2년 전 의사로부터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윤석 씨는 처음에는 절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더 살고 싶은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석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라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 씨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 오늘도 살아있구나. 식사를 할 때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이 맛을 언제까지 느낄 수 있을까? 산책을 할 때는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습니다. 이 풍경을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오히려 삶이 선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작은 것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길가의 꽃, 하늘의 구름새들의 지저귀임, 이 모든 것들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윤석 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윤석 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더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6번째 진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늘이 선물로 바뀝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삶을 진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80세 어르신이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하니 오히려 오늘이 황홀해졌다. 죽음을 외면하는 사람은 현재를 낭비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현재를 충만하게 삽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죽음을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됩니다. 남의 시선, 체면, 자존심,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이야기입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랑의 다른 형태로 사는 일입니다. 무심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67세 혜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들에게 헌신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줬고 자식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을 너무 의존하게 만들었구나. 자식들은 해숙 씨가 뭐든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고, 해숙 씨도 자식들이 자신을 필요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지쳤습니다. 자식들은 부담스러웠고, 해숙 씨는 서운했습니다. 어느 날 해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모든 것을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도움을 청하면 조언은 해주되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자식이 힘들어하면 위로는 해주되 대신 해결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고, 해숙 씨는 마음이 편안해졌고, 서로의 관계가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식들은 해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더 좋아 보이세요. 전에는 엄마가 너무 많이 해주셔서 미안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해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게 아니구나.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자식에게 덜 간섭하지만 더 따뜻하게 바라보고, 돈을 덜 쥐지만 더 기분 좋게 쓰고, 사람을 덜 만나지만 더 진심으로 대하는 것. 그게 노년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싶은 7번째 진실입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무심하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르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의 무게를 덜었을 뿐 마음의 온도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사랑법이자 홀가분하게 사는 사람들의 진짜 비결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영상을 끝까지 보신 지금 여러분은 아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홀가분하게 살려면 버릴 것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대입니다. 홀가분함은 버림의 기술이 아니라 남김의 지혜입니다. 무엇을 버릴지가 아니라 무엇을 품고 갈지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가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따뜻한 감사 하나, 기억하고 싶은 얼굴 하나, 그리고 오늘의 햇살이 참 좋다는 말 하나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게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진짜 가벼움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위태로움에 처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미리 여러 가지 길을 준비해 두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을지 정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어 있으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덜어내면 인생이 비워지는 게 아니라 선명해집니다. 비운 자리는 공허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덜어내는 게 아니라 무게를 다루는 법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끝까지 남는 건 결국 가볍게 사랑한 기억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남기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홀가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천천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홀가분함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것만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렇게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당신 자신을 향해, 당신의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인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에 오히려 앞서고 자신을 아끼지 않기에 오히려 보전된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되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명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남겨둡니다. 그리고 그 남겨둔 자신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홀가분하게 산다는 것은 비움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놓을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가장 가볍고 가장 충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홀가분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필요한 것만 남은 상태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남겨야 할 것들을 소중히 품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놓으십시오. 그것이 홀가분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